네, 노래가 너무 상큼하네요. 참. 하얀 별, 스위티의 노래였고요. 제가 목이 염소처럼, 스위티. 네. 다른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좀 답답한 뉴스들을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또,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되는데, 그 사이에, 참, 그나마 조금 속 시원한,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분리속이 아니긴 합니다만 살짝 이렇게 약간 탄산이 들어가는 살짝 이렇게 속이 꽉 막혔는데 사이다 한 모금 정도 먹은 것 같은 느낌의 이런 청량감을 주는 표현 괜찮다 그죠? 네. 그런 청량감을 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세빛둥둥섬의 왕자님 5살 분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께서요, 조만간 수사를 받게 되실 거라고 하네요. 이게 세빛둥둥섬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대한변호사협회가요, 어제 세빛둥둥섬을 밀어붙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합니다. 우와! 다른 곳도 아니고요. 대한변호사협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지자체 세금 낭비 조사 특별위원회. 네, 세금을 낭비했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저 기억나시죠? 세빛둥둥섬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무상급식은 못하겠다고, 돈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6천억 댄가 7천억 댄가 하는 세빛둥둥섬을 짓겠다고, 그 말도 안 되는 모피쇼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그런 거 한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놀리고 있잖아요. 세빛둥둥섬 그냥 둥둥 떠 있죠. 떠내려갈지도 모르고. 네, 이러고 있는 세빛둥둥섬 그렇게 욕했는데 드디어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참, 네, 이 지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요 활동 결과 발표회를 했다고 하네요. 어제 했는데 여기 발표회를 하면서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시장과 한강사업본부 등 시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위에서요, 세빛둥둥섬 조성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 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 원래는 할 수 없는데 이거 참여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기타 독소 조항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관련 당사자의 조사 비협조 및 고소해. 네,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 방법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의 행위 분담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서 당국에 수사를 요청한다 라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특위에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협약들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SH공사 이런 민간 수익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이 SH공사의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추진 근거 법령도 굉장히 이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 허술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과정도, 이거 승인 과정도 굉장히 좀 좋지 못했고, 옳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났는데, 조사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 아예, 그렇죠. 찔리니까, 안 해주겠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조사를, 협조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세빛둥둥섬이 오세훈 시장의 업적이기도 한데요. 특히나,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가인 효성그룹하고 공동으로 무려 1,390억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었죠. 근데 이후에 각종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서 완공 후에 아주 개장도 못하고 있는 무려 1억 390억의 세금을 들여서, 물론 효성그룹하고 좀 일부 했지만요. 어마어마한 서울시 세금을 들여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초딩들 무상급식 못 해주겠다고, 밥도 못 주겠다고
그러면서 앙탈을 부리면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장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 그리고 예산 낭비 사업이다라고 질타를 받고 있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지금 특위에서 네, 특위에서 이번에 검찰의 수사 의뢰를 직접 하게 되면서 아마도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라 MB 그 사동가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면서 얼마나 대체 이득을 챙겼길래 네,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누가 이득을 보고 이 사업을, 이 무리한 사업을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캘 수 있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 지금 수사 의뢰한 대한변협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단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법률 단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단체가 검찰의 수사를 직접 의뢰했다라는 것은 명백히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정부,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이 오세훈 시장을 또 아꼈잖아요.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박근혜의 나름 대항마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러신 상태지만, 고대 후배이기도 했고요. 네. 이 오세훈 전 시장이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게 되는, 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요, 이게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영국, 중국 등으로 외유를 떠났다가 대선 직전에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또 외유를 떠난 상태라고 하네요. 어머, 얼른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안 들어오실라나? 계속 영원히 안 들어오실라나? 예, 아무튼, 대한변협에서 모처럼 의미 있는, 네, 수사 의뢰를 해주셔가지고요. 정말 사이다 한 모금 마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지금, 여기 또 이제, 세빛둥둥섬 사진도 우리 PD님이 잠깐 아까 띄워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떠있죠. 한강다리 지나시면서 많이들 보실 텐데, 저거 대체 뭐 했으나,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네. 이 변호사들이 혹시 둥둥섬에 투자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설마요.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네. 아무튼, 참, 대표적으로 오세훈 시장 시절에 얼마나 특히 서울 시민으로서 돈 허튼데 나가는 거 지켜보면서 얼마나 배 아팠는데요. 내 돈, 내 세금, 내가 내 세금, 저놈 됐으냐? 이러면서 얼마나 분노했는데요. 참, 네. 세빛 둥둥섬, 세금 둥둥섬, 네. 네. 세빛 둥둥섬과 함께 오세훈 시장 역시도, 이렇게, 낙동강 오리알? 한강 오리알처럼, 둥둥 뜨게 됐더라.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참, 네. 우리 각하께서도 좀 이렇게, 그동안 했던 4대강 사업들 이런 거 좀 이렇게 비슷하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깊은 시름만 깊어지네요. 나오네요. 네. 음악 듣고 와서 다른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네. 신청곡 들어볼게요. 넘게 내 맘 구석구석 빼곡히 써놓고 이제와 나를 망구석 여인처럼 남겨둔 채 방 한 구석 먼지처럼 나를 밀어둔 채 헤어지자 말하는 너의 뺨을 나도 모르게 때리고 내 발목을 잡는 땅을 억지로 뿌리치며 한참을 걸으며 다짐했어 다시 내 곁에 널 두지 않겠다고 여태 널 지키기 위해 했던 나의 노력 그 모든 걸 다 오려 저 달리는 차들 속으로 던지고 눈물 섞인 웃음을 짓고 어떻게든 너보다 잘 살 거라는 믿음 저 짙은 어둠 속에 새기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나 눈물 흘려 너를
속에서 나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며칠이나 지났을까 늦가을 쓸쓸한 거리처럼 물가에 홀라앉은 낚시꾼처럼 외로움과 기다림에 지친 난 끝없는 줄담배에 기침을 하며 미친 듯이 추억 속으로 빨려들어가 애교 섞인 목소리에 꺾인 나뭇가지처럼 쓰러져 그녀의 품에 안기고 달콤한 꿈에 부풀어 영원히 나를 붙들어 매라며 농담을 하고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언제나 둘이기에 즐거운 분위기에 우린 항상 행복해 했었지 그랬었지 하지만 이제 그건 내 곁에 없지 난 또 외로움의 밤길을 걷지 봐도 그게 안돼 너를 아껴주지 못해 또 후회하네 너를 잊을래 난 너를 잊을래 아무리 외쳐봐도 그게 안돼 네가 웃던 기억 속에 또 미쳐가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너는 아픔에 모든 건 눈물을 흘려 코를 푸네 남자답게 웃고 싶지만 매 순간 멍해지는 습관 고쳐지질 않고 남자답게 웃고 싶지만 남자답게 난 웃고 싶지만 밥 한 숟갈 떠넣기가 이렇게 힘들 수가 날 위로하는 친구의 웃음도 내 눈에 슬픈 구슬로 바뀌어 웃으려 웃어봐도 안 되는 난 먼 곳으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너의 기억 그 속에서 난 눈물 흘려 너를 기다릴 뿐 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노래가 나오는 동안, 오세훈 전 시장, 지금 시장 아니죠. 오세훈 전 시장의 이 사진들이 같이 막 깨알같이, 우리 신입 PD님, 열정 넘치는 신입 PD님께서 사진을 계속 보여주셔서 웃으면서 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전 시장님, 왜 이러지? 오세훈 전 시장님, 네. 아마 웃는 게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가운데, 참, 이분은 정말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카카 이야기도 뭐.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이, 나름 제2의 MB를 꿈꿨던 분이잖아요. 서울시장을 토대로 대통령까지 해드시고 싶었던 분인데, 뭐 밀리긴 했지만요. 괜히 끝까지 그냥 시장 자리 잘 하셨으면 될 텐데, 굳이 그거 주민투표 그거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 꼴이 나는데요. 네. 그죠. 오세훈 전 시장께서 그렇게 물러나 주신 덕분에 저희는 박원순 시장님을 맞이하게 됐죠. 그런 부분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줬는데, 네. 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정말 마지막 날까지, 퇴임하는 그날까지 하루를 그냥 정말 백령처럼 깨알같이 쓰고 계신 분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쏟아지는 발언들이, 진짜 이걸 뭐라고 해줘야 돼. 한마디 할 때마다 욕이 같이 나오는?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발언도 발언인데요. 발언은 짧게, 여러분들이 너무 기분 나쁘실까봐 한마디만 짧게 하고 딱 바로 다른 얘기로 갈게요. 각하께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한국이 국제화 사회에서 이 정도로 인지도가 생기고 세계 중심이 됐. 죄송해요. 내가 대통령 돼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됐다. 이 뭐지? 이 사람 뭐지? 어디 계시는 분인가요? 뭐야,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자뻑도 수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네, 유체 이탈을 너무 하시다가 어디 안드로메다로 가셨나?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세계 중심이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각각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재조정한 것은 분명합니다. 글로벌 호구로, 확실하게 재조정을 해주셨죠. MB 각각께서.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로 청와대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이명박 정부 이 국정 운영 성과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KTV인가요? KTV 아시죠? 이게 한국 정책 방송이죠. 한국 정책 방송은 아마도 정부 운영이기 때문에, 공익 채널이죠. 정부 운영이기 때문에, 틀라 그러면 트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네, 이 KTV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무려 19부작. 아따, 그냥, 대하 드라마 미니 시리즈 찍을 기세야, 아주. 네, 뭘 그렇게 할 말, 성과가 그렇게 있나? 19부작까지 할 정도로? 네, 19부작이랍니다, 19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고 하고요. 네. 다큐멘터리가 세 편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3편 19부작인데요. 일단, 첫 번째 편, 영상실록. 아주, 네, 조선 왕조실록 찍을 기세예요. 네, 영상실록.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나 미치겠다, 진짜. 네, 내가 세계의 중심이 됐다. 이거랑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접목되는 거죠.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왜 노골적으로 내가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이렇게 하시지 그랬나? 아주 내가 만든, 국민은 반대했지만 내가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이게 만들지 그러셨나? 아주. 이게 7편이라고 합니다. 7부작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편, 감성 다큐, 대통령과 사람들. 이게 3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편, 영상의궤, 선진 인류국가 시대를 열다. 미치겠다. 나 욕해도 돼요? 나 방송에 갑자기 욕하고 싶네? 나 진짜. 네. 네. 미치겠다. 정말. 이건, 우리 각각해서, 갑자기 목이 메네요. 욕이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니까 이걸 끝내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목이 막힙니다. 각각께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70도 훌쩍 넘기셨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현실 도피를 하시다 못해, 뭔가 이렇게 좀, 정신적인 질환이 좀 있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대요. 이제 정신병 중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신병 중에, 거짓말을 너무 하다 보면요, 그 거짓말을 본인이 정말 믿게 되는, 그게 정말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정신병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죠? 그런 정신병. 각각에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정말?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착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짓말도, 그래도 나름대로 가훈이 정직이신 집안에서 자라신 분인데, 거짓말도 정도 것이잖아요. 뻔뻔함도 정도 것이지. 이건요,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과대망상,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정신질환으로. 이게, 거짓말을 본인이 이제 믿게 되는, 나는 세계의 중심이고,
모두가 다 나를 주목하고 있고, 내가 대한민국을 선진 인류 국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됐고, 국민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국 전 세계가 4대강을 다 수입하고 싶어서 안달나 있고, 내가 바로 그렇게 만들었고, 나 덕분에 이 대한민국이 중산층이 넓어지고 다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나를 너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만이 이런 행동들, 이런 발언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참 각하께서 이제는 이 지금 무슨 19부작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선진 인류 국가 시대를 열다. 이런 정말 제목만 읽었는데 욕이 나오는 이런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 정말 셀프 훈장도 이렇게 뒷목 잡게 만들었지만 셀프 다큐까지 이제 이렇게 찍으시는 거 보면 이젠 정말 감옥도 감옥이지만 치료가 병행돼야 되는 상황이다. 네, 심각한 상황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대체 이런 다큐멘터리는 누가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목도 진짜 정말 깨알 같아요. 대통령의 성과를 홍보하는 다큐 제작하면서 의궤 이런 단어. 의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의궤가요, 이게 조선 왕실에서 왕이나 왕비의 장례, 이런 국가와 왕실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이것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서 남긴 겁니다. 이 조선시대 대표적인 기록문화유산이죠. 그런 의궤. 내가 왕이다, 이걸. 아까 아까 무슨 영상 의궤, 영상실록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요. 실록도 조선왕조 실록 왕조인 겁니다. 야, 진짜. 내가 적어도 우리 이제 그 박근혜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공주님 본인 스스로가 난 여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각하는 솔직히 그럴 줄 몰랐다. 나 실망이네, 각하. 야, 진짜 각하는 철저하게 그냥 장사꾼인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 장사꾼이잖아. 이제 와서 갑자기 막판에 공주님이 부러웠나 이거 갑자기 왕조로 싹 그냥 도배를 해버리네요. 야, 네, 참. 네, 아무튼 딴 거 필요 없고요. 욕해봤자 오래 사시기만 하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욕합니까? 오래 사십니다, 그분. 그러지 말고요. 그냥 저는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인 것 같다. 이야기를 거듭 드리고 싶네요. 꼭 좀 치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감옥도 감옥이지만, 그렇죠? 네, 이 정도면 정말, 네, 현실 도피 수준이 심해졌어요. 네. 음악 더 듣고 오겠습니다.